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원펀맨의 괴인 가루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 가로우가 귀칼 세계관에 들어와 탄지로와 알게 되고 탄지로의 죽음으로 인해 네지코를 떠맡게 되어 귀살대를 찾아갔는데 귀살대에서 네지코를 그저 혈기로 보고 받아주지 않자 열받은 가로우가 귀살대를 박살내버리는 전개까지 진행했었죠. 아직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댓글에 왜 탄지로가 주인공인데 죽냐, 탄지로 주인공 버프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작 귀멸의 칼날에서야 탄지로가 주인공이지 다른 만화에서 캐릭터를 불러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그 만화 캐릭터가 주인공이며 그 캐릭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원작의 주인공은 조연이 되거나 아예 단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최대한 그 캐릭터의 특성을 토대로 전개를 하기 때문에 원작의 전개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고, 이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로 가상 시나리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가로는 열받은 마음을 뒤로 한 채 네지코를 데리고 귀살대 본부를 나왔지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한 의문의 여자와 소년이 가로에게 다가왔고 잠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나 조심스럽게 물었죠. 가로는 그들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고 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타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조수 유시로라고 했죠. 예전 아사쿠사 거리에서 탄지로와 네지코 그리고 당신이 함께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는데 네지코가 혈기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고 탄지로는 귀살대원인 것 같았는데 함께 다니는 것이 흥미로워 몰래 네즈코의 나무 상자에 부적을 붙여놓았고 당신들을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탄지로가 죽고 당신이 네즈코를 지키며 귀살대에 쳐들어간 것까지 알고 있다고 했고 혈규양 무잔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나 해서 찾아왔다고 했죠. 타마요는 자신은 무잔의 저주에서 풀려났고 무잔을 죽이고 싶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로는 자기가 손해볼 것이 없었기에 타마요에게 경기심을 풀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죠. 가로는 일단 네즈코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말을 했고 타마요는 무잔의 피가 가까운 12개월의 혈기들의 피를 연구하다 보면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는 그 12개월이라는 녀석들은 어딨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자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타구모산 쪽에 하연의 혈기가 몇몇의 혈기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말을 했죠. 가로는 네즈코를 맡겨두고 나타구모산을 찾아갔고 그곳에는 거미의 모습과 비슷한 여러 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로우를 사냥하기 위해 공격했고 가로우는 그 공격들을 쉽게 흘려보내며 혈기들을 날려버렸죠. 그중 아빠 혈기의 강력한 주먹이 날아오자 가로우는 자신의 주먹으로 그 주먹을 박살내버렸고 너무나도 쉽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하연호 루이는 열이 받아 혈기술을 사용해 가로우에게 날렸고 가로우는 피부에 작은 상처가 생기자 이곳에도 이상한 능력을 가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며 빠르게 루이에게 접근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고 걸레짝이 된 루이를 밧줄로 꽁꽁 묶어 타마요에게 끌고 왔죠. 타마요는 12개월의 피만 필요했는데 이렇게 산채로 끌고 와버리니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루이를 묶어놓고 온갖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사실을 안 무자는 타마요의 주도로 어떻게 루이를 붙잡아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연의 혈기들을 몽땅 소집 후 루이를 구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무자는 하연호 루이를 꽤나 아꼈고 자신의 세포가 들어있다고 해도 루이가 자신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는 이상 먼 거리에 있는 루이를 원격으로 죽일 수는 없었기에 이례적으로 하연들을 시켜 루이를 데려오라고 시킨 것이죠. 타마요의 아지트에 하연들이 쳐들어오자 네즈코와 타마요, 유시로는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가로우가 몸을 풀더니 너희들은 걸리적거리니까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하며 혼자 뛰어나가 하연들을 묵사발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반괴인 상태가 되어 있는 가로우는 엄청난 맷집과 함께 일반적인 혈기술의 장에도 내성이 있는 상태였죠.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을 가진 무술 실력과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강해지는 가로우. 하연의 혈기들이 전부 다 덤벼도 가로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연의 혈기들을 흠식 패놓은 다음 결박을 시켰고 루이와 마찬가지로 지하실에 묶어 감금을 시켜놨죠. 부자는 엄청나게 열이 받았습니다. 하연의 혈기들이 전부 약해 빠진 녀석들이긴 했지만 이토록 무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부자는
무자는 자신의 오른팔이나 다름없으며 엄청난 실력자인 상현삼 아카자를 불러 타마요 일행들을 전부 말살시켜버리라고 명했고, 아카자는 꿀잼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타마요의 아지트 앞마당에 도착한 아카자,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건 단연 가로우였고, 둘은 서로에게 약간 비슷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한 후 곧장 난투를 시작했죠. 가로우는 아카자의 무술을 보고 꽤나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정교하고도 강력한 무술을 쓰는 혈기가 이 세계에 있다니 말이에요. 이 정도의 실력이면 귀살대 녀석들보다 더 강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카자 역시 이 녀석은 뭐하는 녀석인가 싶었죠. 인간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냄새와는 다른 어떤 정체불명의 짐승 냄새가 풍겼고, 자신의 공격들을 흘려보내며 자신의 공격을 넣는 엄청난 무술을 구사했기에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현삼 아카자는 가로에게 너 꽤나 마음에 드는데 너도 혈기가 되어라 라고 말을 했고, 혈기가 되어 영원토록 자신과 싸우자고 말했죠. 가로우는 난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건 딱 질색이며, 특히나 나보다 약한 녀석들의 밑에는 들어가기 싫으니 내 녀석이야말로 내 부하가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아카자는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지는 쪽이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며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고, 가로우는 유수 암세권을 시전해 맞부딪혔죠.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며 싸우던 이들, 아카자는 싸우는 도중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자신의 진심을 다해 싸우지 않고 있으며 그저 여유롭게 이 싸움을 즐기고 있다는 건 말이죠. 가로우는 점점 속도와 파워를 올려 아카자를 좁히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며 데자뷰처럼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로우의 주먹들이 예전 케이조의 주먹으로 겹쳐 보였고, 이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인간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씁쓸한 기억, 코유키와의 달콤한 기억, 케이조에게 가르침을 받던 소중한 기억, 그리고 이 모두를 잃은 피눈물 나던 날의 기억, 그리고 무자를 만나 혈기화된 기억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기억을 해낸 아카자는 눈을 떠보니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마요가 아카자에게 어떤 쪽지를 전해줬죠. 그 시각 무자는 아카자로부터 타마요 일행을 전부 다 제압을 했는데, 하얀의 혈기들을 몽땅 쓰러뜨린 존재가 무자님의 밑에 들어가 혈기가 되고 싶다고 전했죠. 무자는 아카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읽었고, 분명 아카자 앞에서 무릎 꿇은 타마요와 가로우가 보였습니다. 무자는 입장에서야 쓸모없는 하연들보다 혼자서 하연들을 때려잡은 녀석이 혈기가 되면 훨씬 도움이 되기에 혈기로 만들어 써먹으려고 했죠. 그렇게 무자는 가로우와 아카자를 함께 무한성에 불러들였고, 가로우를 혈기로 만들려고 대면을 했습니다. 새로운 상현의 탄생을 구경하러 상현인 코코시보, 상현이 도우마도 함께 있었죠. 가로우를 보고 흡족해하며 곧바로 상현의 사자리에 올려주겠다고 했죠. 다른 녀석들을 전부 한 단계씩 내리고 말해요. 그러자 가로우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놈이 무잔이냐? 드디어 만났네. 네가 이 세계에 있는 악의 정점이냐? 낮에는 태양을 피해 숨어있고 밤에만 활동하는 게 정점이라니 한심하구나. 밤에만 공포를 줄 수 있는 건 절대 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오늘부터는 내가 이 세계 최강의 악인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공포를 심어주겠다. 낮에도 밤에도 말이야 라고 하며 무잔의 당황한 면상을 주먹으로 세게 갈겨버렸습니다. 무자는 그 충격에 나가떨어졌고 입안의 옥수수를 후두둑 뱉어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카자에게 물었죠. 아카자는 난 이제부터 이 녀석 말고 가로우를 따르기로 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혼란이 왔죠. 아카자는 가로우에게 쓰러진 뒤 타마요에게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에는 무잔의 저주를 풀어줄 테니 우리의 편에 서라고 적혀있었죠. 타마요는 네즈코의 피를 연구하며 형의 몸속에 있는 무잔의 세포를 무력하게 만드는 약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아카자에게 주입했습니다. 그 뒤 무잔에게 들키지 않고 접근하기 위해 타마요의 혈기술을 사용해 환각을 보여줬고, 그 환각의 정보가 무잔에겐 아카자가 겪은 일처럼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잡혀있는 하연들 역시 모두 무잔의 저주를 풀고 가로우의 카리스마에 반해 가로우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엄청난 분노를 하며 코쿠시보에게 가로우를 죽이라고 했고, 도우마에게는 아카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코쿠시보는 달의 옷 검술로 가로우를 공격했고, 가로우는 코쿠시보의 칼에 가슴을 베어 피가 났습니다. 가로우는 코쿠시보에게 달려가 공격을 했지만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가로우의 공격을 피했죠. 가로우는 마치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이라도 하는 듯한 코쿠시보의 움직임에 그렇다면 스피드를 좀 더 올려볼까 하며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했고, 점차 코쿠시보의 내비치는 세계로도 따라갈 수 없는 스피드가 되어가며 코쿠시보에게 공격을 성공시키기 시작하는 가로우. 코쿠시보는 이렇게 순식간에 자신의 내비치는 세계를 간파하는 모습에
전투의 천재, 학습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코쿠시보는 질 수 없다며 달해온 모든 형을 꺼내 공격했지만 아까는 분명 자신의 공격이 통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 한 대도 가로의 몸에 흠집을 낼 수가 없었고 자신만 주구장창 얻어 터지기 시작했죠. 코쿠시보는 자신도 모든 힘을 짜내 신체 능력을 급상승시키려고 발악을 했고 그 결과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괴물의 모습이 되어 파워는 올라갔지만 기술의 정교함이 떨어졌기에 오히려 가루에게 쉽게 박살이 나버렸죠. 그 시점 아카자는 도마와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도마의 얼음 혈기술을 주먹의 풍압으로 무마시키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었죠. 도마는 여유를 부리며 예전에도 졌는데 지금이라고 이길 것 같으냐고 웃었고 아카자는 안 그래도 예전에 내 녀석에게 진 후 언젠가 다시 내 자리를 찾기 위해 이놈의 혈기술을 공략하는 쪽으로 수련을 했다고 하며 교철전 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파괴살 종식을 완성시켰다며 보여주겠다고 했죠. 도마는 무빙 수련보살을 지원하며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은 예전에 아카자를 무릎 꿇게 만든 그 기술이었죠. 아카자는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광을 사용해 엄청난 무차별 난타 공격을 날렸고 마치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자신에 대한 분노를 담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난타를 날렸습니다. 처음에는 도마의 혈기술이 우세한 듯 싶다가 점점 아카자의 끝없는 난타에 도마의 혈기술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때 아카자는 기합을 지르며 도마의 몸을 난타로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의 분노의 감정은 눈에 피눈물을 흘렸으며 그 감정이 폭발하며 엄청난 공격력으로 승화했죠. 도마는 아카자의 끝없는 연타에 몸이 전부 박살나버렸고 체력이 떨어져 제대로 재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카자의 승리였죠. 무자는 코쿠시보와 도마가 패배하자 도망칠까 생각을 했지만 다시 자신의 세포를 이들에게 주입만 한다면 충분히 이들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로우에게 촉수를 날렸고 가로우는 촉수에 가슴팍을 찔렸습니다. 무자는 자신의 피를 가로우에게 주입했고 넌 이제 내 세포로 인해 몸에 독이 돌 것이다 하하하 하고 기열하게 웃었죠. 무자의 피가 들어와 고통스러워하는 가루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져 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무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혈기가 되어 내 밑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목숨만을 살려주겠다고 했죠. 그때 가루는 몸의 떨림이 멈추더니 니노의 더러운 피 따위 내 몸속에 있는 개인 세포가 전부 흡수해버렸나 본데? 라고 하며 무잔의 면상을 아까처럼 날려버렸습니다. 또다시 후두둑 입안에 옥수수를 뱉어내는 무잔 가로우는 곧바로 뛰어와 무잔을 좁히기 시작했고 무잔은 촉수로 대응을 했지만 가로우는 촉수를 맞으면서도 무잔을 좁혀버렸습니다. 가로우는 교화 용살권을 사용해 왼손으로는 유수 암세권 오른손으로는 선풍철자권을 사용해 무잔의 몸을 갈갈기 찢어버렸고 무잔은 급하게 재생을 해봐도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몸을 박살내고 찢어버리다 보니 무잔은 그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죠. 무잔은 자신이 졌다며 너의 밑에 들어갈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가로우는 씩 웃으며 그래? 이 테스트를 합격하면 내 부하로 걷어주지 슬슬 시간이 되었으려나? 하고 무잔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무한성을 깨부순 다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동이 터오르고 있었고 가로우는 무잔에게 자, 이 태양을 극복할 수 있다면 시험 합격이다. 낮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녀석을 부하로 삼고 싶지 않거든 이라고 했고 태양빛에 노출된 무자는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으며 몸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세계에 새로운 절대악이 등장한 것이죠. 네즈코는 타마요의 악으로 인해 인간이 될 수 있었고 타마요, 유시로와 함께 살아가며 가끔씩 가로우를 찾아가 안부도 전하고 있습니다. 가로우는 여전히 층층거리면서 귀찮으니 어서는 할 일이나 하라고 했죠. 귀살 때는 무장이 퇴치된 이후 가로우의 깽판을 교훈 삼아 마을의 치안을 지키고 약한 인간들을 도우는 이타적인 집단으로 다시 일어났고 절대악인 가로우가 인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대비해 가로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우며 열심히 수련을 했죠. 자, 이렇게 가로우의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악역의 인물이 들어온 만큼 기존의 전개와는 다른 방식을 취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루 한 명한테 전부 다 쥐어 터지는 게 말이 됨?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펀맨 세계관에서도 엄청난 성장력과 S급 히어로들을 하나둘씩 격파해 나가는 가로우의 전투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원작에서 가로우가 보여준 모습들을 토대로 만든 것이니 그 자체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우 편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귀칼 세계관에 가로우가 온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졌을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올라오는 다른 캐릭터들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상해 만들어 볼 테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